요거는 야, 요즘에 일타 강사 왜 동네 북이 돼 버려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뭐 일타 여성 일타 강사만 이것도 진짜 조심스럽게는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언론 보도에 뭐 연봉 억대 연봉 뭐 어쩌고 하고 돈 엄청 버네 뭐 어쩌고 하면 또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범행 타겟을 만들고 맞아요. 달라붙는 새끼들도 있고 하는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요게 보니까 유명한 그 여성 학원 강사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아휴. 금품을 뜯어내려고 한 40대 남성이 이제 재판에 회부됐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요 놈이 이 고른 게 뭐냐면 인터넷을 뒤졌네요. 유명 강사들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홍 박사는 유명 강사. 전 아니죠. 그 유명 강사는 괜찮은데 우리 홍 박사는 억대 강사는 아니니까. 그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홍 박사가 돈 많다고 생각은 안 하지. 그러게요. 이 새끼 이 나쁜 놈들인데 이거 인터넷 뒤져갖고 이제 강사 인기 순위하고 연봉, 그다음에 결혼 여부를 따졌어. 아니, 왜? 여자 혼자 사는지, 미혼인지 기혼인지, 미혼 기혼 이걸 따진 거. 이런 프로필을 사전 조사를 했는데 이게 뜹니까? 많이 뜰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이 학원 측에서 이거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학원 측에서 이거 관리 안 해주면 안 돼요. 인터넷에 자기네 학원의 그 인기 강사 순위. 그 강사 순위야 뭐 매길 수 나올 수 있는데 연봉 이건 아닙니다. 연봉 그다음에 결혼 여부 그런 거 나오면 안 특히나 되죠. 주소 뭐 수유동 뭐 이렇게만 써도 금방 찾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필 올리는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리 조사를 요놈이 했어요. 참 했어요. 그래서 이 강사들이 또 출연한 TV 프로그램도 시청까지 했대요. 왜? 얼굴 익히려고. 확실하게 얼굴 익히려고. 사진에 나오는 얼굴을 익히는 것과 그렇죠. 영상 떠가지고 몸 전체 움직임까지 눈에 익히는 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TV 시청도 했대요. 요 분들이 출연하는. 아이고. 그래가지고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는데 무서운 놈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아마 뭐 SNS 이런 것도 막 찾고 다 했겠죠. 별짓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유명 강사들은 댓글 같은 것도 뭐 많이 달리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아는 지인이 만약에 또 댓글 달면 타고 들어가면 또 무슨 정보가 나올 거고. 조심스러운 거는 이게. 이게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 김수민 부장검사네요. 네. 13일 날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여성 일타 강사를 흉기로 위협해서. 아이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흉기로 위협을 해가지고 납치하려다가 다행히 미수에 그쳤어요. 천만다행이에요. 이 새끼가 박가입니다. 박가. 네. 40세. 네. 이 새끼 죄명은 당연히 미수에 그쳤으니까 특수강도 미수죠. 흉기 들고 강도짓 하려다가 구속 기소가 됐는데 요게 5월 19일 날이라네요. 얼마 안 됐네요. 5월 19일 날 죽은 김 씨라는 놈이 있어요. 41살. 아직 공범이에요. 둘이 공모해가지고 둘이서.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41살에 벌써. 그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 죽을 마음이 없었는데 2호 사건으로 쫓기다가 압박을 받았대요. 잘 됐다 새끼. 하여튼 저 둘이서 김가라는 놈하고 공모해가지고 퇴근하는 이 여성 강사를 학원 주차장에서 납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어요. 그래서 이 박가 살아있는 박가만 40대 남성만 구속 상태로 넘어진 거예요. 얘 김가는 죽었으니까. 죽었네요. 이거 보니까 남편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을 노려서 함께 차량 뒷좌석에 올랐다 그랬네. 결혼했네 이분은. 이 학원 강사가 아마 이 남편 차량에 탑승을 하려는 순간을 노려가지고 함께 차량 뒷좌석에 오른 뒤에 그 다음에 준비한 이 흉기로 이 두 부부를 그러니까 이 부부를 위협을 한 거고요. 이 사망한 김가가 그렇게 했대요. 요 놈은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서 그 여성만 또 지가 인수받아갖고 태우고 달아나려고 했구나. 납치하려고. 이 김가가 이 차량을 노려가지고 이제 습격을 해서 뭐 돈 같은 거나 뭐 이렇게 뺏거나 아니면 여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만 빼오거나 이렇게 하면 또 싣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걸 박가가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저항하는 바람 미수에 그쳤지만 그나마 다행이네. 천만다행이죠. 여지 없었네. 이거. 끌려갔죠 뭐 그냥.
그러고 나서 이 새끼는 이제 이 미수에 그쳤는데 도주 6시간 만에 이제 저 뒤졌네. 예. 자살했네. 예. 희한해. 참 이런. 야, 그러면 이 학원 강사 이 여성분은 학원 그 강의 끝나고 나와서 남편이 대기하고 있었나 봐. 예. 픽업 가려고. 그러면 남편 조수석에 타려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랬겠죠. 그러면 이제 이 여성이 들어가고 남자는 운전대 잡고 있을 때 이 새끼들은 뒷좌석으로 들어가고 흉기로 위협해서 예. 이제 두 사람 납치해가지고 돈 빼내려고 한 거네. 뭐 그런 거죠. 야, 근데 이 보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100억대 연봉 나오나요? 뭐 요즘 일터 강사들은 뭐 그렇게 받는다고 해요. 100억대 연봉이에요? 뭐 1년에 100억 번단 말이에요? 뭔데 모르죠. 이게 뭐 실제인지 뭔지는. 또 얘네들이 하던 100억대 연봉으로 알려져 있는 또 다른 유명 학원 강사를 상대로도 범행을 꽤 했다는 거예요. 예. 지난 5월 2일 그다음에 5월 6일 그 사이에 2일부터 6일 사이에 이 그 100억대 강사 그 차량을 미행을 했고요. 예.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도 하면서 범행 기회를 모색을 했는데 시도는 못한 것 아마 같아요. 시도는 못해서 강도 예비 혐의로만 예비. 또 이놈이 추가로 범죄가 기소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타겟팅한 거는 전부 다 억대 연봉, 억대라고 얘기도 못하겠다 이거 100억. 교수님 깜짝 놀라셨어요. 내 입에서는 억대라는 얘기가 대단한 연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라 불러야 돼 이거? 그렇죠. 근데 100억대 연봉이라고 불러야 되나? 100억대 연봉이네요, 진짜. 근데 이 교수님 사건하다가 또 거기에 꽂혀가. 일타 강사들이 좀 진짜 위험한 게 강의 스케줄이 다 노출이 돼 있잖아요. 당연하죠. 강의. 그러니까 일정이 그냥 그대로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선 파악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강의가 끝나면 어디 가서 차 타는 거, 저 사람 차가 어떤 건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아는 거죠. 야, 이거 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아니 근데 내 생각에 100억대 벌으시면 시큐리티 쓰시든지 바디가드 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그렇죠. 뭐 100억대인데 뭐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한 300에서 500만 줘도 충분히 쓸 텐데 그럼요. 2명 정도만 쓰면 안전뽕이죠. 그리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교수님. 이렇게 내가 만약에 실제로 100억 번다고 해도 그걸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타겟팅이 되잖아요. 왜 이분이 100억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니겠지만 주는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이게 범죄 대상으로 이렇게 타겟팅 되는데 이렇게 쓰이니까. 이 사건 아마 나고 나서부터 여성 일타 강사분들 아마 나름대로 저 어떤 조치는 취하고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러셨겠죠.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이 박가하고 김가요 두 놈은 올해 초에 동남아에서 유흥을 생활을 즐기다가 서로 알게 됐대요. 그 똥은 꼭 똥밭에서 똥통에서 만나는 거니까. 만났고 고액의 채무에 시달리던 와중에 그러니까 유흥 생활을 즐기던 놈들은 대체로 채무에 시달리더라고. 이상하게. 그러니까요. 공식이 아니. 그렇죠.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돈벌이를 안 하고 돈을 쓰니까 돈이 어디서 나와 그 돈이. 고액의 채무에 시달리던 두 놈이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이제 계획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유명한 강사들이 출연하는 TV 프로그램 등을 보고 막대한 그 자산 보유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대요. 또 강사들이 자기들을 이미지 추락 같은 거를 우려해서 범행을 당해도 경찰에 신고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완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여성 강사들만 그 범행 타겟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뭐 이거는 성폭력이 당연히 수반되겠죠. 그렇죠. 여성 신고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놈들이 외부에 공개된 학원 강사들의 강의 일정을 토대로 맞네. 그쵸. 아까 말씀하신 게 맞네. 외부에 공개된 학원 강사들의 강의 일정을 토대로 비교적 쉽게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네. 참. 그리고 주거지 정보도 입수했대요. 어떻게 입수하지 이런 걸? 집을 어떻게 입수하지? 미행해가지고. 미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차는 알으니까. 맞네요. 그래가지고 주거지 정보도 입수해서 범행 현장을 7차례 이상 사전 답사도 했다고 그러고요. 이거 엄청 꼼꼼하게 한 거예요. 그런 거죠. 요 박가요놈은 이미 뒤져버린 김가요놈한테 대부분 떠넘기려고 해요. 다 그래요 항상. 다 그렇죠. 두 새끼가 범행하다 하나 잡히고 하나 뒤지잖아요. 죽은 놈한테 몰빵시켜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절대 안 맡기거든요. 그럼요. 역할 분담 분명히 경찰이 체크하거든요. 그럼요. 상식적으로 혼자서 할 수 없는 거를 둘이 했다고 그러면 믿어주질 않죠. 그죠. 그런데 뭐 경찰이 현장 검증하고 통화 내역, 그다음에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요즘에 동영상 감사하죠. 그다음에 흉기라든지 지문, DNA 감정 이런 거를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네. 요건 보니까 박가 요놈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아이고. 내가 봐도요, 이거는 저는 단번에 박가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왜? 직접. 이놈이 대범한 놈이에요. 맞아. 이게 다 지금 범행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고민하고 벌벌벌 떨다가 깨꼴랑 하는 놈, 그 놈은 절대 주도적인 놈이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보면은 꼭 주도하는 놈들이 둘 사이에서도 더 조금 더 만약에 걸렸을 때 잘 빠져나가기 더 쉬운 위치를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담당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박가도 직접 덮치는 건 김가 시키고 그렇죠. 김가가 덮쳐서 데리고 오면 지가 중간에 하려고. 픽업 가는 것만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누가 봐도 박가가 뭐 한 거예요. 뭐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런 거. 절대 이거 주도한 놈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요. 맞아. 이상하더라고. 주도한 놈은 안 죽어요. 그래서 요것들 이 두 놈이 지난 2월 3차례에 걸쳐서 동남아 현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거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박가가 야, 악질지은 건 다 했구만. 이 박가가 이게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면 이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네. 그죠? 요것도 적용된 맞아요. 것 같아요. 이 새끼 아주 악질이구만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 일터 강사들 여성들 아이, 볼 것도 이렇게 없어요. 했으면 성폭행 아유, 의도가 당연히 합니다. 애초에 있었던 거고 얘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럴 만한 놈이고 촬영도 할 놈이에요. 예. 몰카 하는 거 보니까 돈 뜯어내고 이 이럴 새끼 수도 악질입니다, 있어. 이거. 맞아요. 예, 악질입니다. 이 새끼 요번에 아주 박살 나가지고 이거 그러니까요. 생각도 못하게 두뇌에다가 나사 한 2개 풀어놨으면 좋겠어요.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지금. 근데 미수여가지고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야, 될 텐데. 근데 다시 한번 100억이 된다고 1년에? 아니, 난 뭐 그렇다고 해요. 1년에 100억이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가 강의해가지고 또 1년에 100억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1대1 강의가 아니라 요즘은 이렇게 또 학생들 온라인 수업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수업을 하면 한 학생당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글쎄 그건까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고 컨텐츠 제작하고 이러면 뭐 그래도 그렇지 1년에 100억이 이게 그러면 10년만 하면 1000억. 근데 또 이제 아니 우리 뭐 하는 거야? 그러게요. 우리는 힘들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야? 뭐 능력이 되고 출중하니까 가능하겠죠. 우리 많이 노력합시다.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야겠네. 이거. 이게 또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좀 높잖아요, 교수님.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약간 이게 좀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근래에 이런 이렇게 유명 강사들이 를 대상으로도 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왕왕. 미디어에서 좀 이분들이 지금 되게 굉장히 좀 자극적이잖아요. 막 100억대 유명 막 여성 뭐 미모에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여론이 좀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주제다 보니까 이게 방송가에서 좀 한동안 많이 다뤘어요. 그런 분들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놈들한테 보고 타겟팅이 되잖아요. 타겟팅이. 죽으면 100억 뭐 할 건데 아무 짝이 필요 없는데. 그럼요. 보공이라고 해. 보공이 뭔 줄 알아요? 왜요? 죽고 난 다음에 관 속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누워있는데 빈 공간이 있지. 거기 다 채워야 되잖아. 그게 보공이야. 그 보공에다가 뭐 10,000원씩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수표로 이렇게 구겨서 뭐 보공할 건가? 그것도 아니지. 그러면 독을 당하죠. 그러면. 독을 당하는 거야 또 그러면. 그것도 아닌데 보공할 것도 아닌데 무슨 나 죽은 다음에 100억 1000억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맞아요. 세상 살아보니까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내가 뭐 찌질하게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살아보면서 느낀 건데 돈은 있잖아요. 네. 정말 적정히 쓸 정도. 가끔씩은 좀 부족해서 쪼들릴 때 있는 정도. 그러면 딱 좋죠. 그만큼. 뭘 하더라도 언제든지 촥촥촥 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죠. 맞죠. 응. 그건 안 행복하더라고.
내가 뭘 하나 딱 하려고 그러는데 요만큼 부족해. 그래야 그때 요만큼 부족한 거를 어떻게 채웠을 해서 때, 채웠을 때 만족감, 이게 보람 있더라고. 그쵸. 돈은 딱 그 정도 선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돈 가끔 그런 생각해요. 돈이랑 행복이랑 그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물론 돈이 없으면 불행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돈이 없다가 다 불행한 건 아니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상황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럼 반대로 돈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하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 요전번에 이제 방송하면서 그 80년대 내가 12만 7천 원 월급 받을 때 얘기하면서 방범대원들이 그 당시에 그 파출소에 배치돼 있어가지고 그분들 월급은 따로 안 나왔어요. 그래요? 그분들은 누가 줬냐면 지역에 있는 이제 뭐 그 이 방범세를 그 받으러 다녔다고 가게 하는 분들 뭐 그래서 그분들이 걷어가지고 그 방범대원 분들이 결산해서 이렇게 나눠 월급 가져가는 형태 시에서 아주 조금 보조가 되고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어떤 분이 오해를 하셨더라고 댓글 다신 분이. 왜요? 내가 12만 7천 원 받으니까 업장 같은 데서 거둔 걸 나눠가 경찰들이 나눠갔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더라고. 아이고 왜 그렇게 받아들이셨어? 내가 바보입니까? 그럼요. 그거 뭐 그런 식으로 그 댓글을 쓴 분이 있더라고. 그게 아닌데. 그래도 김복준이는 공직 생활에서 돈에 대해서는 비교적 초연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또 돈 때문에 영혼 팔거나 자존심 팔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고 오해하셨는가 보다.